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형외과에 있는 정규성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프로축구연맹 의무위원회 교육 강의의 주제로 축구 선수의 반을 연골판 절제술, 매니섹토미 인 풋볼 플레이어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재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실관절 또 스포츠 손상 분야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 프로배구단 팀닥터를 하고 있고 또 K리그 프로축구연맹 의무위원 특히 실관절 파트를 맡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옛날부터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 이제 월드컵 때도 축구장 여러 경기를 직접 직관을 갔었고, 또 거리 응원도 열심히 했었고, 또 이제 해외 놀러 가거나 여행 갈 때마다 이렇게 또 유명한 축구장도 가고, 그렇게 하는 정성과 열정을 갖고 있었던 축구 매니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방십자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도 받게 되고 또 고생을 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또 이제 프로축구연맹 의무위원이 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월 연골판이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요. 반월 연골판은 무엇인가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월 연골판 손상은 축구 선수 또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연골판 손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렇게 잘 들으시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반월 연골판은 관절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화살표로 표시된 위에 대퇴골, 경골 사이에 있는 이런 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딱 봐도 이런 스폰지 모양으로 돼 있고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위에 우리가 땅을 딛거나 체중이 무릎에 가해졌을 때 충격 흡수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은 부하를 전달해 주는 거다. 그래서 체중을 우리가 실었을 때 대퇴골에서 경골로 체중, 부하가 전달이 되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될 수 있고 이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관절 자체의 안정성을 좀 부여를 해주고 또한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 작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이런 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밸런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수용체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부하를 전달해 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골판 손상이 발생하면은 이런 부하 전달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연골판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부하를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했는데요. 내측 같은 경우에는 부하의 약 50%, 외측은 부하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측 연골판이 손상이 되면은 이런 부하 전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측 반월 연골판보다는 외측 반월 연골판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이런 접촉 면적도 더 크게 감소하고 접촉 압력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퇴행성 변화나 아니면 관절 연골의 이런 기능이 많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축구 선수에서 이런 반월 연골판이 얼마나 손상을 좀 받느냐. 최근에 나온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그 아마추어 남성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쫙 조사를 해봤던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무릎 주변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죠. 근육도 있고, 인대도 있고, 각종 뭐 연골판, 그다음에 뼈, 골절, 뭐 이런 다양한 그 병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월 연골판 손상은 약 2% 정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2%라고 하면은 별로 없겠네 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뭐, 타박상이나 염자 아니면 근육 손상 이런 게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종 내측인데, 아니면 전방 십자인대 이런 파열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반월 연골판 손상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손상이 되겠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연골판 손상이 발생하면은 그냥 쉰다고 좋아지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월 연골판 손상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운동선수에서 무릎 주변의 구조물 손상을 살펴보았을 때 외측과 내측 반월 연골판 손상 중에서는 아무래도 내측 연골판이 조금 더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측이나 외측이나 어차피 중요한 건 마찬가지고 수술하고 예후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응 연골판 손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외측, 내측을 따로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고 손상이 발생하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축구 선수에서는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연골판 손상이 발생을 이제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사실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연골판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약 70% 이상이 결국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남성 축구, 여성 축구가 이렇게 있죠. 근데 70% 이상의 환자는 결국에는 연골판 손상이 발생하면은 수술이 필요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히 우리가 좀 며칠 쉰다, 약 먹는다, 물리치료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치료로 좋아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선수 레벨에 있어서는 그리고 경기력도 나오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연골판 손상의 발생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하게 되면은 치료를 잘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제 연골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연골판이 왜 다치냐? 좀 이렇게 한번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유명한 축구 선수였죠? 마이클 오웬.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무릎 한번 볼까요? 무릎이 좀 튀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자, 이쪽, 오른쪽 무릎 잘 보시겠습니다. 무릎이 좀 튀어나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아니면 다른 선수와 접촉을 하지 않고 비접촉으로 이렇게 무릎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비접촉성 손상이라고 하는데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달려가다가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하거나 이런 조금 무릎에 무리가 가는 상황에서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게 비접촉성 손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접촉성 손상, 누군가랑 부딪혀가지고, 이게 참,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좀 심한 손상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뛸 수 없다고, 이렇게 손짓을 하죠. 이런 식으로 다른 선수가 내 몸에 상해를 입혀가지고 발생하는 이제 이런 접촉성 손상이 있겠는데, 비접촉이나 접촉이나 누군가의 이런 그 영향, 아니면 나 혼자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 등 결국에는 이제 무릎에 비정상적인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무릎 안에 있는 반월 연골판은 다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비율을 보면은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연골판 손상이 있어가지고 손상, 누군가 부딪혀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부딪히지 않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뭐 6대 4 정도 비율이 되겠는데, 아무튼, 누군가랑 부딪히든 안 부딪히든 간에, 무릎에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 과도한 부하, 아니면 회전력,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연골판 손상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연골판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치고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런 연골판 손상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제가 이게 써놨는데 결국에는 반월 연골판 손상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연골판 손상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연골판을
잘 기능하는 그러한 연골판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증도 없고 붓는 것도 없고 다시 잘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무릎의 기능을, 특히 연골판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거, 이게 의사의 할 일이 되겠죠. 치료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런 류의 치료인데, 기본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치료와 수술을 하는 치료가 있겠고, 수술하지 않는 치료에는 이런 진통소염제, 그 다음에 관절강내 주사, 각종 뭐 이제 물리치료, 근력 강화 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뭐 많이 아프고 많이 붓고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진통 소염제 등을 통해서 통증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관절 안에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각종 그 연골 주사라든지 이런 히알루론산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윤활 작용을 해줄 수 있는 액체 등도 우리가 투여를 해줄 수 있겠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도와주는 정도의 치료에 불과하다. 결국에 찢어진 연골판은, 여기 보시면은 연골판이 굉장히 하얗죠. 이렇게 하얀 이유는 여기 혈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혈관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은 아무리 우리가 수술을 하고 꼬매고 뭘 해도 다시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혈관이 있는 조직만 우리가 꼬맬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의 연골판은 하얀색으로 보여지는, 즉 혈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봉합을 우리가 하는 게 좋겠지만 봉합이 안 되고 대부분 잘라내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수술에는 절제하는 거, 잘라내는 수술과 봉합을 하는 수술이 있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가 찢어졌느냐, 안쪽이 찢어졌냐, 바깥쪽이 찢어졌냐, 아니면은 뒤가 찢어졌냐, 앞이 찢어졌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어떻게 찢어졌느냐. 그래서 우리가 봉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열 양상이면 가능한 봉합을 좀 해주는 게 좋겠고, 도저히 봉합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결국 잘라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연령이 사실은 뭐 선수를 이제 예를 들면은 나이가 30대 중후반을 넘어서서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수술 후에 재활 기능 회복을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봉합보다는 좀 잘라내서 빨리 경기에 복귀시킨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겠고, 뭐 유망주라든지 뭐 유소년 이런 선수들은 축구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 운동,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무릎을 잘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봉합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건데, 시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즌 전인지 시즌 후인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시간이 수술받거나 치료받을 시간이 좀 길게 있으면은 가능한 좀 봉합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안 뛰면 안 된다. 내 인생이 걸린 경기다. 아니면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경기다. 뭐 플레이오프 아니면 이제 뭐 챔피언 결정전 이런 경기는 사실은 안 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에서는 우리가 좀 절제를 해가지고 빨리 복귀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고려해야 될 수도 있겠고, 뭐 주전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를 의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이 반월 연골판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절제술과 봉합술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봉합은 우리가 꼬맨 다음에 바로 우리가 붓는 게 아니거든요. 연골판이. 이게 결국에는 좀 쉬어줘야 돼요. 최소 한 6주에서 12주, 3개월까지는 좀 무릎에 무리를 하면 안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운동 복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다거나 빠르게 복귀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절제술을 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월 연골판은 혈관이 들어있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되게 잘라내게 되거든요. 음, 치유가 안 됩니다. 봉합을 해도. 그래서 좀 잘라내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는데, 뭐, 조금만 자르는 부분 절제,
많이 잘라내는 아전절제, 통째로 다 잘라내는 전절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바깥쪽 부위입니다. 이게 내측 바늘 연골판의 이 바깥쪽 바깥쪽 부위고, 이게 외측 바늘 연골판의 바깥쪽인데, 이게 안쪽보다는 이 바깥쪽의 연골판이 최대한 많이 남아야 돼요. 그래야지 충격흡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바깥쪽이 많이 살아있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게 전절제냐, 아전절제냐, 부분절제냐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부분절제술은 말 그대로 여기 A라는 그림처럼 살짝만 이렇게 조금 절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상당수가 많이 남아있는 거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만 일부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라냈지만 바깥쪽 부분에는 상당한 연골판이 남아있죠. 그래서 찢어진 조직만 부분적으로 절제하고, 제일 중요한 이 변연부, 이 바깥쪽 이런 림은 좀 살아있다. 이게 부분 절제술이고, 아전 절제술은 그림에서 B 정도 보시면 되는데, 변연부, 이 바깥쪽에 상당수는 남아있지만 일부만 좀 도려낸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 보시면은 연골판이 이렇게 찢어졌는데 바깥쪽 일부만 많이 도려냈습니다. 변연부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낸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아전 절제술이 되겠고, 자, 사실은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예우를 보여주는 전 절제술 다 그냥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연골판이 다 뭐 사라졌죠. 있어야 될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후에 우리가 선수를 하는 걸 떠나가지고 충격흡수 기능을 좀 무릎에서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연골판 이식술 같이 다른 사람의 연골판을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좀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통째로 다 제거를 한 상황이다. 이게 전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 흡수해주는 연골판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좀 불량한 예우를 보여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최소한으로 잘라내는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연골판인데 이렇게 혈관이 들어가는 부위는 극히 이 변연부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변연부의 일부만 좀 우리가 다친 경우에는 봉합을 해가지고 치유가 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혈관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그 안쪽에 변연부가 아닌 부위는 꿈에도 붙지 않는다. 그래서 대개는 잘라내게 되는 절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찢어졌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꼬매봤자 붙지 않는 위치나 모양을 가진 이런 다양한 연골판 파열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절제술 잘라내게 되고, 또 선수한테나 축구하는 분들한테 중요하죠. 빠르게 경기에 복귀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절제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조직을 꼬맬 수 있고 꼬매면 붙을 위치고, 그다음에 3에서 6개월 이상 몸을 충분히 만들고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실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꼬맬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찢어진 부위를 실로 묶어서 이렇게 꼬매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시간이 있는지, 또 어떤 위치가 찢어졌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축구 선수에서 연골판을 절제한 다음에 임상 결과, 또 예후는 어떻게 되는지, 또 내가 언제 복귀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분이 아마도 그쪽 피파, 그쪽 메디컬 어드바이저로 일하셨던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91명의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이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하셨어요. 이거 참 이게 오랫동안 관찰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연골판 절제술을 한 우리 선수들한테 있어서 10년 안에 5회의 이게 이제 관절염이거든요. 이런 관절염이 발병한 비율은 놀랍게도 100%였다. 그러니까 연골판을 잘라내고 난 다음에는 10년 안에 모든 선수에서 이런 관절염이 발생을 했다라는 좀 무시무시한 이런 결과를 좀 보여줬고, 특히 처음 3년 동안에 처음 수술 받고 첫 3년이기도 했죠. 그 기간에 이제 관절염 이런 변화가 빨리 진행을 하더라라고 보고를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좀 예후가 불량한지 봤더니, 반복해가지고 무릎에 걸리는 거야. 연골판이나 이런 게 찢어지면은 이제 결국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물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무릎이 딱 그 잠겨버립니다. 그 파편 때문에. 락킹이라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나 자꾸 붓는 현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불안정성, 그러니까 인대 손상과 관련돼 있을 텐데 이런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 그래서 연결되는 거지만 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 또 안쪽보다는 바깥쪽 연골판, 아까도 바깥쪽 연골판이 이제 훨씬 더 많은 힘, 역할을,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에 더 취약해서 훨씬 더 연골판 절체 후의 결과도 바깥쪽을 도려낸 경우가 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주로 쓰는 발, 그 다음에 변연부가 손상된 그쪽 경우, 그 다음에 모두 싹 잘라낸 전 절체술인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염으로 더 진행을 잘 하더라라는 거고, 자, 또 다른 연구를 봤어요. 25세 이전까지 축구를 했던 액티브한 40세 그 미만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선수들이 어떻게 뛰었나 봤더니 이제 엘리트, 그다음에 논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좀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연골판 절제술을 하고 났어요. 그랬더니 관절염이 진행한 비율이 엘리트 선수는 15%, 논 엘리트, 엘리트 선수가 아닌 경우에 4%연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가 아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6%만 진행했기 때문에 엘리트가 아닌 건 간에 일반인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비율로 우리 축구를 했던 분들은 관절염이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 엘리트는 특히나 더 많은 비율로 발병을 했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그 추가된 무릎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11% 정도 관절염을 진행했다. 엘리트 선수에서. 논 엘리트 선수에서는 추가적인 무릎 손상이 없어서 3%만 관절염을 진행했는데, 추가적인 이런 그 다른 무릎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무려 13%. 그러니까 무릎 손상을 또 받았고, 연골판 이외에 다른 또 구조물 손상도 따라왔었고, 이런 경우에는 훨씬 관절염이 진행을 많이 하더라라는 결과를 좀 알아두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무서운 데이터가 되더라고요. 축구 선수에서 이런 연골판을 절제를 해봤더니 결과가 어땠는지. 근데 이제 이거는 그룹 1은 전방 십자인대가 건강한 그룹 2는 전방 십자인대가 건강하지 않은 그룹인데, 연골판 절제술을 하고 5년 시점에 관찰을 해봤더니 여전히 축구를 하고 있는 비율이 그룹 1, 전방 십자인대가 건강했던 이런 선수들은 75%, 전방 십자인대가 좋지 않았던 선수들은 약 50% 정도 운동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축구를 그만둔 경우는 무려 그룹 1에서는 13%,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면은 거의 28%니까 30%죠. 그러면 3분의 1, 뭐 이런 4분의 1의 선수들은 사실상 5년 정도에는 운동을 이제 못하더라. 이런 그 데이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반월 연구판 손상도 매우 중요하고, 또 이런 동반된 전방 십자인대 손상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반월 연구판 부분 절제에서 별거 아닐 수 같지만 5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무려 13%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수술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추후에 연골판 절제술을 더한 비율도 그룹 1은 5%, 그룹 2는 약 32%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살면서 계속적인 연골판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더라라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관절염이 진행하는 비율도 그룹 1은 24%, 그룹 2는 77%. 결국에는 연골판 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관절염이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운동도 좀 그만두게 되는 경우, 이런 불행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애초에 연골판 손상이 닥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발생을 하더라도 좀 치료를 잘 받아야겠다라는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궁금하죠. 과연 내가 선수인데 언제쯤 수술을 받고 복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잘 정리된 이런 그 연구가 있었는데, 이런 엘리트 프로페셔널 축구 선수에서 이제 연골판 절제 수술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바깥쪽 있고 외측, 내측 연골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교를 해봤더니 그럼 언제 우리가 리턴 투 플레이를 할 수 있겠느냐? 외측 반월 연골판을 잘라내는 경우는 평균 7주, 그 다음에 내측 반월 연골판은 평균 5주 정도의 귀가 가능했다. 결국에는 약 2주 정도는 안쪽
연골판을 절제한 경우가 더 빨리 복귀할 수가 있었다. 2주 정도. 그런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바깥쪽이 조금 더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바깥쪽 연골판을 절제했을 때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뭐 어떤 안 좋은 결과였느냐? 자꾸 반복되는 통증과 부종. 이게 외측은 무려 69%나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의 선수들은 바깥쪽 연골판 절제술을 하고 나서 계속 아프고 붓게 되고 이런 걸 경험했다. 하지만 안쪽은 8%밖에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쪽은 연골판의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즉 스트레스를 우리가 견디는 능력 그리고 이런 그 접촉 면적이나 접촉 부하에 있어서 바깥쪽 연골판을 도려낸 경우가 더 예후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모든 데이터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능한 바깥쪽 연골판은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도 좀 유념해서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가 돼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관절경을 한 경우도 바깥쪽은 무려 7%나 있었다. 안쪽은 한 케이스도 없었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쪽 잉어판 수술을 받으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약간 안쪽 연골판 절제한 것보다 바깥쪽이 훨씬 6배 정도 이런 리턴 투 플레이 타임이나 이런 비율에 있어서 좀 위험도가 더 높았다, 불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골판 절제술도 안쪽이 그나마 좀 낫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뭐 위치라든지 어디가 찢어졌는지 이런 거는 큰 영향을 주진 않더라. 찢어진 모양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진 않고 중요한 것은 그냥 바깥쪽 연골판 절제술을 했냐 아니면은 안쪽 연골판 절제술을 했냐가 제일 중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의 반복인데 결국에는 리턴 플레이 하는 시간은 바깥쪽이 2주 정도 더 늦었고 더 안 좋은 이런 수술 후의 결과가 바깥쪽 연골판 절제술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좀 더 메디컬 스텝 아니면 이제 코치진들과 좀 이제 바깥쪽 연골판 수술을 받았을 때는 좀 더 유념해서 또 상의를 해가지고 리턴 투 플레이 그다음에 치료를 결정해야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연골판 절제술 바깥쪽이 왜 안 좋냐. 근데 해부학적으로 이제 바깥쪽은 위에 뼈도 볼록, 아래 뼈도 볼록하기 때문에 교합이 별로 좋지가 않고 또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고 피고 하는 과정에서 바깥쪽은 좀 더 잘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는 그러는 과정에서 더 많은 손상이 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골판을 절제하고 나서 가장 안 좋은 예후 중에 하나가 우리 관절염 진행하는 건데 갑자기 한두 달, 뭐 서너 달 후에 확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연골이 다 손상을 받아버리는 거. 이 2차적으로 연골 손상이 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야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스 몇 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세 포워드 공격수 선수였고 이제 시즌 시작을 하고 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연골판이 좀 찢어져 버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찢어져 있고 앞쪽에 찢어져 있고 여기도 좀 하얀 선이 이래 검은색으로만 유지가 돼야 되는 연골판인데 중간에 하얀색 선이 보이면 찢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수술을 좀 했고 이렇게 찢어진 조직이 보였는데 다행히 부분 절제술만 해도 좀 이제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모양이어서 부분 절제술을 했는데 다행히 6주 후에 다시 운동 복귀를 해서 시즌을 잘 마무리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34세 또 공격수였는데 시즌이 끝난 시점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좀 있었죠. 이제 은퇴를 좀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연골판이 좀 손상이 됐죠. 찢어진 이렇게 연골판이 파편이 보이고 상당히 많이 찢어졌기 때문에 결국엔 절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보시면은 많은 양의 조직이 좀 제거를 했죠. 하지만 일부는 많이 도려냈지만 또 다른 쪽은 많이 남아있던 이런 아전 절제술이었는데 꼬매면 좀 꼬맬 수도 있는 만약 젊은 환자였으면은 근데 34세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장기간 자기가 이제 좀 재활 이런 거에 기능 회복을 하는데 조금 시간 투자하기 좀 어렵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절제술을 했고 3개월 후에 새로운 시즌을 이제 뛰었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 보였던 선수들은 좀 나이가 있었던 선수였고, 이제 17세, 진학을 앞둔, 굉장히 중요하죠.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중요한 경기 이런 데서 못 뛰면은
진학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연골판이 하얗게 선이 보이면서 찢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일부 찢어진 파편이 좀 있고 해가지고 부분 절제술로 마무리 좀 할 수 있었고요. 6주 후에 다시 운동 복귀해서 진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조금 마음이 아픈 케이스였는데 19세였고 이제 마찬가지로 진학을 앞둔 시기였고 이 경기 한두 경기에서 자기의 인생이 좀 결정된다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그 이런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연골판 조직이 중간에 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양동의 손잡이형 파열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파열이 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거는 무조건 제자리에 찢어진 연골판을 넣어주고 정복을 해준 다음에 실로 꼬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3개월, 6개월 이상 이제 축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본인이 진학하는데 너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그래도 봉합을 해야 된다. 19세 너무 어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 축구 인생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우리 선수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여러 번 부모님과 또 상의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골판을 다 도려냈고 결국에는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바깥 연골판을 다 잘라내게 되면은 재활 과정에서 붓고 통증이 계속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선수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이제 물도 뽑고 주사도 주고 약도 주고 해가면서 3개월 지나서 좀 좋아졌고 그리고 4개월 만에 다시 운동 복귀를 했다 이렇게 했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연골판을 다 잘라내게 되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추후에 뭐 은퇴 선수 하던 시절에 이렇게 연골판 이식을 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오면은 연골판 이식을 좀 해줄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논문들에 의하면은 좀 나쁘진 않다. 그래도 80% 이상에서는 다시 선수로 복귀를 했다 이런 그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 잘라낸 연골판에서는 연골판 이식술도 우리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도 이제 이태리의 본련의 닥터 자파니니 선생님이신데 있던 축구 선수한테 이제 연골판 이식술을 꽤 많이 하신 좀 유명한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선생님이 좀 하시는 논문 이런 것도 보면서 좀 수술도 배우고 또 어떤 식으로 매니지 하시는지 궁금해서 직접 이제 본련에 가가지고 연수를 갔었던 또 사진인데 많은 것도 배우고 왔었던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분도 자기 수술했더니 약 75%에서 리턴 투 플레이 했다 이렇게 보고하셨기 때문에 축구 선수에서도 옵션으로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에서 반월 연골판 손상이 발생해서 우리가 절제술을 하게 됐을 때 리턴 투 플레이는 안쪽 그러니까 내측 반월 연골판은 5주 바깥쪽 반월 연골판 절제술을 하고 나면 7주 시점에 평균적으로 복귀를 할 수 있었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축구하고 있는 비율은 연골판 절제술만 한 경우에는 75% 정도는 축구를 하고 있었지만 전방 십자인대가 동반된 그런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약 절반밖에 축구를 이제 못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쪽 연골판보다는 내측 바늘 연골판 절제술이 조금 더 예후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바깥쪽 바늘 연골판을 잘라내고 나면은 빠르게 연골 관절 연골에 손상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야겠다. 그리고 아프고 붓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바늘 연골판 절제술을 하고 나서 길게 5년, 10년 지나서 보니까 대부분이 골 관절염, 관절염이 발생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연골판 절제술만 하고 나면 24%만 우리가 관절염이 진행하지만 십자인대까지 다쳐버리면은 77%에서 관절염이 진행하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둬야겠고 결국에는 우리가 연골판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술을 절제술을 하게 된 다음에는 좀 무릎을 잘 아껴가지고 관절염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이제 축구 선수에서 바늘 연골판 절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좀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이메일을 여기 이제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의 정규성이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